가우시안 분포의 수학적인 성질과 이제 그 분포 함수의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가우시안 분포가 나타나는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습 문제 3번의 내용이고요. 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1차원 공간에 이제 뭐 기체 분자들이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기체 분자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막 움직이겠죠. 기체 분자들이 그 움직이는 속도를 내가 V라고 한다면, 자, 이 속도는 이 기체 분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기체 분자의 속도가 계속 이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딱 측정했다. 그다음 또 조금 있다 측정했다. 그러면 이제 속도들이 마구 이제 바뀔 텐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확률 분포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확률 분포를 계산하면 이 기체 분자의 그 속도의 확률 분포는 이런 꼴의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분포 함수를, 이런 분포를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M은 기체 분자의 질량에 해당되고요. KB는 볼츠만 상수고, KB는 볼츠만 상수이고, 그 다음에 T는 이제 온도를 뜻해요. 그 1차원 공간의 온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열 및 통계 물리를 배우시게 되면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그 이제 물리적인 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 요 확률 분포가 다름 아닌 좀 전에 배웠던 가우시안 분포네요. 그쵸? 확률 변수가 V이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확률 변수의 2차 함수, 가우시안 분포네요. 그쵸? 근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속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뭐 속도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혹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게 문제인데, 2분의 1 mv 제곱을 계산하시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냥 확률 밀도 알려줬으니까, 그럼 비례한다고만 알려줬으니까, 이제 제가 전체 다 적분하면 1이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내가 제일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평균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앞서 배웠던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앞서 뭘 배웠냐면,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가우시안 분포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가우시안 분포 요 모양으로부터 바로 그 확률 밀도 함수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자, 여기서 저쪽에서 V에 해당되는 것이 이쪽에서는 뭐예요? X죠. 확률 변수의 이름이 이제 V고, 그 다음에 이쪽에 확률 변수 이름이 X였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 위에 완전 제곱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둘 다 가우시안이고,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비교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뮤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 뮤에 해당되는 게 저쪽에서는, 자, 확률 변수 빼기 누구의 제곱인데, 쟤는 확률 변수 그 자체의 제곱이죠. 걔는 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V의 평균은 그냥 0이구나.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이쪽에 이제 시그마 제곱에 해당되는 게 분산인데,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 시그마 제곱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게 확률 변수 제곱 나누기 2,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죠. 그럼 V 제곱 나누기 2를 제외한 것은 KB 나누기 M이 되겠네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속도의 분산은 즉 다시 말하면 이제 V 제곱의
평균 빼기 V 평균의 제곱인데 V 평균의 제곱은 0이었고요. 좀 전에. 그럼 이제 V 제곱의 평균이 그냥 M분의 KBT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따라서 이제 운동 에너지의 평균은 2분의 1. 상수는 평균값 계산할 때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고, 거기다 이제 V 제곱을 넣으면 그래서 M 상쇄돼서 2분의 1 KBT.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온도에만 의존하는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노멀라이즈까지 한번 해볼까요? 노멀라이즈 하면 저 맥스웰 분포, 정확한 맥스웰 분포는 뭐가 되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bt분의 mv 제곱이고, 여기에 이제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kbt m,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까지 된 제대로 된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맥스웰 볼츠만 분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가우시안 분포 요 모양을 보고 그냥 이걸 그대로 다 읽어낼 줄 아는 그런 그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원래 더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학부생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약간 좀 폭이 좁게 이제 소개를 하는 셈인데, 아무튼 이거 자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앞서서 이항 분포를 배웠죠. 자,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는 어떤 게 정해져야 되냐면, 내가 yes, no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문자 n번 반복하는 거죠. 대문자 n번 반복해서, 근데 이제 매번 던질 때 그 yes라는 대답이 나올 확률이 p인 거예요. 제가 이제 yes, no라고 해도 되고 0, 1, 그다음 up, down 뭐 아무거나 두 가지 종류의 답 중에 아무거나 다 된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확률 변수가 뭐였냐면은, 앞서서는 이제 x라고 썼는데 지금 이제 연속적인 확률 변수랑 차별화하기 위해서 소문자 n으로 쓸게요. 그 yes라는 대답을 몇 번 얻었는가? 그럼 그 확률 변수는 0번에서부터 n,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때 이제 확률 값이 뭐냐면, 이 확률 변수가 만족하는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항 분포는 이제 이항 계수로부터 이제 이렇게 주어지죠. 이게 이항 분포였고, 그래서 q는 1 빼기 q, 1 빼기 p. no라는 대답이 나올 확률이요. 그럼 이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재미있는 계산들을 했었는데, 이때 그럼 yes라는 대답이 나올 평균 횟수는 대문자 n 곱하기 p가 됐었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됐었죠? 분산은 n, p, q.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실제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미분을 이용해서 덧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바이노미얼 분포 함수가 있는데, 이 바이노미얼 분포 함수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얘가 가우시안 분포와 상당히 유사하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유사한 게 아니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n이 상당히 클 때, 그리고 n 빼기 np, 즉 이제 평균값에 상당히 가까울 때,
요때 이 확률 분포 함수의 모양이 가우시안 분포의 모양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주장이에요. 그럼 이제 금방 이 말이 됩니까? 가우시안 분포는 연속적인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이고 바이노미얼 분포는 디스크리트한 분포에 대한 확률인데 확률 밀도라는 것과 확률이 어떻게 비슷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주 훌륭한 지적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크게 써야 되겠네. 자, 네, 연속값을 갖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얘가 n 빼기 2분의 1에서부터 n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나누기 이제 분자는 확률이에요. 여기다 나누기 델타 n. 그래서 델타 n이라는 건 다름 아닌 n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빼기 2분의 1이니까 사실 1이야. 나누나 마나야. 자, 확률. 분자는 확률이죠. 확률이고 분모는 구간의 넓이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다름 아닌 확률 밀도 함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Pn의 n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리트한 변수인데 그 걔네들 사이의 간격이 일단 n이 디멘전리스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띄엄띄엄한 간격이 1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는 확률 함수와 그 확률 밀도 함수가 같은 차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에 쓴 게 뭐예요? 분자에 쓴 게 다름 아닌 이게 뭐예요? 그냥 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요것을 그냥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도 아무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 대신 n은 연속적인 변수라고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요것을 내가 이제 fx라고 부를게요. 자, fx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주장 내가 둘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 fx가 n이 상당히 클 때, 그 다음에 x 빼기 np가 n보다 충분히 작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파이 npq exponential 마이너스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장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한 말이 이제 요거. 변수를 이제 내가 n에서 x로 바꿨었는데 이제 이 x는 이제 연속적인 변수인 거예요. 연속적인 변수. 그래서 요 x 자리에다가 그냥 정수 n을 대입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이유에 의해서 그냥 요 함수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설명드린 그 내용에 의해서 자 일단 이 오른쪽에 쓴 건 뭐예요? 오른쪽에 쓴 식은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그 일반 꼴이네요. 그렇죠? 가우시안 분포는 지수함수의 위에 마이너스 완전 제곱꼴이 된다고 했고 그 x 빼기 어쩌고 그 자리에 평균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 나누기 2 그 옆에 분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쓴 평균 여기 있는 평균을 갖다 썼고 그 다음에 여기 npq 여기 이제 여기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npq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조건에서 둘이 같다는 게 이제 연습 문제의 8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계산은 수업 시간에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
8번에서 이 자세하게 이런저런 스텝을 거쳐서 이제 스털링 포뮬러를 일단 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를 이제 팩토리얼로 다 바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스털링 포뮬러로 열심히 전개를 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일 수 있어요. 자, 그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그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번 그 전에 이 공식을 한번 보세요. 자, 바이노미얼 분포는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리고 전체 구간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 근처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평균 근처에서는 요 함수의 모양이 가우시안 분포의 모양과 매우 유사해진다. 이게 이제 수학적인 티어엠이고 이제 그 증명이 이제 8번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n이 굉장히 커지면 바이노미얼 분포의 모양이 가우시안 분포의 모양으로 수렴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대로 매스메티카에 보면은 확률 분포를 만들어준 PDF라는 함수가 있었고 거기 이제 바이노미얼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yes라는 대답이 나올 확률이 p인 그런 것을 n번 반복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때랑 노테이션이 다르죠. 그래서 매스메틱에서 대문자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소문자 n을 썼고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k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반반 사건을 10번 시행했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해서 이제 9번 나올 확률, 10번 나올 확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가우시안 분포의 함수꼴을 한번 적어보면은 교과서의 주장이 뭐냐면은 가우시안 분포인데 그 바이노미얼 분포의 분산과 평균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죠. 그럼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일반 함수가 1 나누기 루트 2파이 분산이 뭐냐면 n 곱하기 p q가 1 빼기 p였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확률 변수 k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값이 np고요. 나누기 2 나누기 분산은 np 1 빼기 p 이것을 k가 0에서부터 n까지 그래서 이제 두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어레이가 비슷한 모양인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리스트 플롯 4개짜리 한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확률이 2분의 1인 것만 한번 볼게요. 바이노미얼 분포와 그 다음에 가우시안 분포의 그래프를 이제 동시에 그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건데 이제 아마도 파란색이 바이노미얼 분포고 오렌지색이 뒤에 건데 보시면 이제 점들이 조금 어긋나죠.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지만 조금 어긋나 있어요. 자, 이것을 n을 키워봅시다. n이 크면 클수록 이제 잘 서로 일치하는 모양으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n이 10으로 커졌더니 어떻게 됐나요? 뭐 종 모양으로 서서히 변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 뭔가 좀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한번 더 키워볼게요. n을 100 동전을 100번 던지는 거를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거의 이 파란색 점이 안 보이고 전부 오렌지색으로 보이죠. 그 이유가 오렌지가 이제 덮어쓴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아까 n이 크면 그 다음에 이 평균값 근처에서는
둘이 같아진다고 여기 보면 이 바깥에서도 같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은 착시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한번 정밀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둘을 이제 나눠야 돼요. B값으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1이 되면은 진짜 그 확률 값이 같아지는 거죠. 봤더니 어떻습니까? 진짜 이 중심부, 평균에서 가까운 중심부는 거의 1인데 이쪽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원래 각각의 확률 값 자체가 작으니까 그냥 서로 겹쳐서 보였지만 실제로 이제 B값을 치면 많이 달라요. 중심부만 같다. 이거 얘를 한번 1000으로 한번 10배 더했어요. 10배 더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점점 굉장히 플랫해지네요.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1에 가까워지는데 근데 이 중심부 즉 500번에서 충분히 멀어지면 완전히 이제 서로 다른 값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10,000번 하면 그럼 여기서 중심부는 같아지고 있지만 여기는 또 달라지고 있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 때 n이 커지면 중심부는 같아진다고 했는데 중심부 바깥쪽이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달라지네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확률 변수가 평균값 NP 근처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NP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NP에서 루트 N만큼 차이가 날 때 이게 같아져요. 루트 N.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많이니까 루트 N 하면 1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5000번 플러스 마이너스 100 여기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둘이 완전히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고, 한번 여기서 다시 풀어서 둘을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내가 5000번 플러스 마이너스 100번 정도니까 여기에서 같은 거죠. 여기서 같은데 실제로 확률이 살아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거의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고 거기서는 같거나 다르거나 상관없고 아무튼 확률이 유의미하게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이 두 개의 모양이 이제 완전히 같다. 이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100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100이면은 평균이 50이죠.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정도 되는, 즉 마이너스 40에서부터 60 뭐 요 영역에서는 파란색과 오렌지색을 구별할 수가 없고 이 바깥에서는 서로 다르다. 바깥에서는 서로 다른데 거기서는 이미 확률이 거의 0이니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거의. 그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둘이 다르지만 충분한 확률로 일어나는 그 구간에서는 이 가우시안 분포가 거꾸로 얘기해서 이 바이노미얼 분포의 모양이 가우시안 분포로 잘 기술된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바이노미얼 분포를 이제 다룰 때에는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서 그 성질을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론이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